자, 오늘은 농지법 3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농지법. 그냥 조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진짜 농촌 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과 비교해서 다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3장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에 관한 겁니다. 내가 3년 뒤에 은퇴한 이후에 과일 농사를 하고 싶은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을 수가 있느냐 문의가 오셨어요. 소득도 많고 제촌하지도 않는데 가능하느냐. 농지증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 농지 원부하고도 많이 헷갈리세요. 농지 대장도 만들어지잖아요. 헷갈려 하셔가지고 오늘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는 사실은 도시민들이 농지를 살 수 있도록 촉진해주는 법이었어요. 원래는 농민만이 농지를 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완화가 돼가지고 일반인들에게도 농지를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농취증입니다. 이 농취증은 사실은 적극적으로 농지를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었죠. LH 투기 사건 때문에 투기하는 분들이 이 농취증을 거짓으로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은퇴 후에 과일 농사를 짓고 싶은 분들, 진짜로 내가 농사를 지을 분들은 농취증이 나옵니다.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농민이거나 그리고 농사를 지을 분들에게 내주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강화된 부분이 좀 있죠. 그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농지법에서 얘기하는 거 한번 보고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8조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발급. 자, 1번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에게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급받지 아니하고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예외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1번에서 4번까지입니다. 농취증이 없어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 법무사가 와가지고 등기를 접수해 주잖아요. 등기 접수할 때 농지만큼은 농취증이 있어야만이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내가 농취증을 한번 발급받았다고 해서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고 필지마다 받아야 된다. 농취증은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소유권 이전할 때 초본 내잖아요. 등기부 등본 이런 걸 내듯이 내야만 되는 서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짓으로 발급받으면 엄청난 처벌이 있습니다. 농지를 투기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농사를 지을 분들, 도시 농부를 하실 분들, 나중에 기촌을 하실 분들은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요. 민원 편람에도 보면 행정기관 담당자는 필요한 서류를 내면 농취증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강행 규정이죠, 한마디로. 내가 어떤 서류를 갖춰서 내면은 당연히 발급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내가 농지를 살 거면 당당하게 제출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1조에서 이 4조 예외사항은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농취증이 필요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외사항이라든지 특이한 경우들, 바뀐 부분들 말씀드릴게요. 보도자료를 보면요. 주말체험 용농 목적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취득이 제한돼요. 주말체험 용농으로서 농림지역을 1000제곱미터 이하를 사게 되면 농취증이 안 나오는 거예요. 농지도 용도 지역에 따라 농지가 있거든요. 도시 지역에도 농지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농촌 지역에도 농지가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농촌 지역에는 관리 지역이 있고 농림 지역이 있고 자연 보호 지역이 있거든요. 농림 지역은 사실 농사를 지을 용도로 따로 나누는 지역이거든요. 바둑판처럼 해놓은 데잖아요. 이런 데는 농업 경영으로만 이용해라. 주말용으로 안 된다. 주말 체험 농장으로는 농림 지역을 살 수 없습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은 농취증이 나오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부과된 벌금형이 현행 5천만 원에서 해당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됐습니다. 농취증을 불법으로 받은 사람에 대한 벌금이 개별 공시지가만큼 올라갔어요. 거짓으로 발급받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으로 발급받는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농업인이잖아요. 그러면 농업 경영을 위해서만 농취증을 발급받으라는 거죠. 땅만 사놓고 농사 안 짓는 분들, 이런 분들은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농취증을 한번 보겠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입니다. 취득자 구분해 보면 농업인, 신규 영농, 중할 체험 영농이 있거든요. 이미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농업이면은 농업인으로 체크하시고, 신규 영농은 처음 농지를 사는데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신규 영농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주말 체험 용농인 경우는 주말 체험 용농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취득 농지 표시 있습니다. 농지 구분해 보면은 농업진흥지역이 있고 진흥지역 밖이 있잖아요. 그리고 영농여건 분리농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관리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주소만 알면 용도지역이 토지 이음 사이트에 가면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취득 원인에 대해서 쭉 쓰면 됩니다. 증여, 상속, 매매 이런 게 될 수 있잖아요. 쓰시면 되고요. 취득 목적은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의무화된 게 영농 계획서입니다. 취득 대상에 대한 농지에 관한 사항 그대로 쓰면 되고요. 농업 경영 노동력 확보 방안입니다. 내 농사를 도와줄 사람이나 조력해 줄 사람에 대해서 쓰는 거죠. 자기 노동력, 일부 고용, 일부 위탁 이런 걸 쓸 수가 있습니다. 자경이라는 게 2분의 1 이상 내 노동력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가 쓰고 예를 들어 일부 고용하겠다. 일부 위탁하겠다 이런 거는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전부 위탁 같은 경우는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임대하는 거, 위탁은 농업법인 같은 경우는 직원들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장비 이런 내용을 쓰면 되는 거고요. 기타 소유하고 있는 농지 현황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특기사항에 그런 걸 쓰면 좋겠어요. 지금 사서 당장은 기농은 안 하지만 몇 년 뒤에 기농할 거다. 당장은 휴일에만 농업 경영할 거다. 이런 내용을 특기사항에 적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 나중에 지가가 올라가면 땅을 사기 어려우니까 미리 땅을 사기 위해서 농지증을 발급받으시는 분들은 그걸 적어 넣으면 나중에 소명이 될 것 같습니다. 행정 담당자들은 이런 거를 파악합니다. 영농 계획서를 보면서요. 신청자의 영농 의지, 신청자의 연력, 직업, 거주지, 영농 여건 이런 거 다 파악하고요. 투기지역 같은 경우는 1억 이상이면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서도 받고요. 투기적 아니라도 6억 이상이면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는지 그것도 다 받게 돼 있습니다. 어떤 작물을 경작하려는지 이런 내용도 다 보고요. 지번을 보고 지금 현재 농지를 지을 수 있는 상태인지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파악을 하고요. 농지증을 발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경매하시는 분들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경매하시는 분들은 투기적 같은 경우는 14일 동안 농지증을 심사를 하거든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죠. 경매를 하기 전에 미리 농지증이 나왔는지 파악한 이후에 입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당연히 농지증이 나올 줄 알고 낙찰을 받았는데 농지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농지증이 안 나오면 소유권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입찰 보증금은 날리게 되는 거거든요. 경매들은 투자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촌 자경이 안 되는 분이 많잖아요. 정말 조심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기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자격증을 증명받은 경우 농지법 위반인가? 이 내용은 뭐냐면 농지 취득증을 발급받을 당시에 자경을 안 할 목적으로 자경 조금 하고 위탁을 같이 쓴 거예요. 자기 노동력 플러스 일부 고용으로 일단은 농지증을 체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나는 아예 일을 안 할 목적이었던 거예요. 원래라.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농사도 아예 안 짓고 투기로 산 거죠. 이게 판명이 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해서 농지법 위반이 된 거죠. 농지증을 발급받을 때 이렇게 발급받은 것도 거짓으로 발급받은 게 되는 겁니다. 자기 노동력 플러스 일부 고용이라고 체크를 했지만 자기 노동력은 실질적으로 아예 안 들어가는 경우 신고가 되고 조사가 됐을 경우에 이게 판명이 되면은 이것도 농지법 위반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매인 경우는 꼭 농지증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들어가야 됩니다. 축사부지 취득 시 농지증이 필요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합니다. 2006년도 이후에는 축사도 농지로 보거든요. 농지에 관련된 부대시설, 농막도 마찬가지고 축사도 마찬가지고 비닐하우스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냐면 다 농지입니다. 축사를 살 때도 농지증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철거할 거고 다른 용도로 쓸 거면은 이걸 다 원상 회복하면은 농지증이 나오는 거죠. 불법 건축물이 있다. 이런 경우에도 원상 복구해야만이 농지증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농지인데 아스팔트가 포장되어 있거나 자갈이 깔려 있거나 잔디가 깔려 있거나 이렇잖아요. 그러면 원상 복구해야만이 나와요. 농지 상태로 원상을 회복해야만이 농지증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행정적인 낭비가 많죠. 예를 들어 전원주택인데 전원주택 도로 일부분이 농지인 경우가 있어요. 결국은 이건 도로로 만들 건데 행정적으로 무조건 이게 농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5평이라도. 이 5평 농지증을 받기 위해서 이 도로를 다 파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개선돼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행정관청에서 나와서 농지 기능을 완전히 잃은 농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직권적으로 농지증 없이 발급을 해주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 행정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지 전용 허가를 얻은 농지를 경매로 취득할 수 있는지. 네, 맞습니다. 이거는 농지증을 받을 때 전용 목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전용이라는 것은 농지로 사용 안 하고 다른 목적으로 바꿔서 쓰는 거거든요. 상가나 주택이나 이런 거 바꿔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용 목적으로 농지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농지법 3강인데요. 실생활에서 겪는 내용들을 얘기했습니다. 한번 8조를 읽어보면 되고요. 1항, 2항, 3항, 4항, 7항까지는 농지증이 없어도 괜찮은 부분이니까요. 우리가 농지증이 없으면 좋은 거잖아요. 신경 안 써도 되고, 농지증이 꼭 필요한 경우는 말씀드렸고, 농지증 이제 쉽게 보면 안 됩니다. 5월 18일부터는 까다롭게 본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농지를 살 때 앞으로는 작용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농지를 사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내가 농지를 실제로 사서 작용할 목적으로 농지를 산다면은 농지증은 대부분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즘은 농지증도 법무사들이 대행을 많이 해주거든요. 대행에만 맡기지 마시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이후에 직접 신청하셔도 되고요. 대행 맡기셔도 됩니다. 발급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용할 마음만 있다면 농지증은 나온다. 편안한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대해서 농지법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4강에서 또 뵙겠습니다.